안녕하세요. 우주롤입니다. 진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디오니소스를 철학하다. 요즘 나쁜 술버릇이 생겨서 필름이 끊기고 정치색 띄고 코인 노래방 가고 폭발하고 등등. 74세까지 야구하려면 술 끊어야 하는데 자꾸 술 마실 일이 생기네. 다음 모임에 꼭 보자. 친구, 동상들, 형님들. 그날이 마지막 잔이기를. 그 마지막 잔을 그대들과 함께. 그 다음 잔 24년 후 그 잔도 그대들과 함께. 선생님이 그 어느 날 가장 제일 많이 마음에 남았던 느낌을 글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루 생활하다가 그날 가장 제일 많이 남은 느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진로 수업하면서 많이 훈련해 봤죠? 내 마음 안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기, 키워드 찾기,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주제 만들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 오늘 쓴 글로 표현된 이 느낌의 주제는 뭘까요?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친구들의 느낌, 키워드,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선생님의 선생님 만든 키워드 주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하온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찾은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선생님의 느낌의 주제는 내가 지금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깜지는 소진인가 성장인가? 자, 선생님이 만든 주제 어때요? 자, 이 김하온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김하온이 학교를 자퇴하고 고등 래퍼에 1등을 할 때 그 과정에서 1등을 되기 전까지 그 과정들까지 아마 김하온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1등 하고 나서 막 유명해지고 나서 여기저기 많은 스케줄이 생기고 그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막 지쳐갔죠. 그때는 김하온이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소진, 성장, 무엇이 다를까요? 아까 선생님 찾은 에너지입니다. 성장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계속 발산합니다. 근데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무엇인가 나의 에너지, 기존에 충전되어 있던 에너지가 계속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방전되는 느낌일 것입니다. 지쳐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자, 선생님이 지금 느낌, 키워드, 주제 만들기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놀라운 게 여러분 한 150명의 친구들이 만든 주제를 보면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정말 150명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정말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영상을 보고 그 얘기는 이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이 동일한 영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남는 느낌은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조금 비슷할지 모르지만 표현도 다르고요.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주제를 모아봤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선택,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나, 그 자체를 사랑하자. 나 자신,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자신이 한 일이 힘들고 허무할지라도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해라. 아픔을 딛고 올라서면 못할 것이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많아질까? 노력과 자신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말자. 좋아하는 일에 대한 책임.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모토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 실천하면 행복할까?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나쁘다. 압박에 의해서 그냥 쓰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일일까?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되 남에게는 피해 주지 말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내가 모를 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자.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가? 피해주고 싶지 않아도 줄 수밖에 없는 현실. 행복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행복과 자유는 가깝고도 멀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지 말자.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언제일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시키든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우리는 왜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내가 꿈꾸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직업이 어떻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절반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부를 하던 말던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부 못해도 다 살아갈 수 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하면 된 거지. 자신이 한 행동은 의도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희망은 절망을 떨치고 나올 열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맞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공부랑 안 친해도 성공하는 법.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는 사람. 인생은 평탄하지 않다. 나도 다른 사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기. 자신의 삶은 무엇인가? 바쁜 사회에게 주어진 쉬는 시간. 삶이 허무하다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는 왜 허무한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자. 공동체 안에서 규칙적이거나 반복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이 만든 주제를 모아봤습니다. 일부만 모았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일부만 소개시켜 준 게, 자, 선생님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양하죠. 정말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그 의미를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보면 훌륭합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1등.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말할 때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어서 좀 놀랬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같은 얻는 게 있었지만 반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옥죄어 오기도 한다는 것. 그 말이 내게 와 닿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멋지고 화려한 이미지이지만 그게 결국 자신에게는 부담감으로 돌아온다. 그런 부담감을 짊어진 김하온을 보니 지친 게 눈에 보여서 좀 안쓰러웠다. 불과 몇 년 전 고등 래퍼 2에 나온 때만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말이다. 김하온은 사회에 나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대한 충돌을 겪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앞에는 김하온이 우리 이 친구처럼
아마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 선생님 성장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 받을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김하우는 고등대표에서 1등을 하지 않았어도 이 과정까지 그 1등 최후의 결승전까지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자, 여기 친구가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김하원, 자, 다시 이제 그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말이다. 자, 여기까지 행복했겠죠. 김하원은 사회에 나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대한 충돌을 겪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얼매이다 보니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곡을 쓰거나 무엇을 할 때나 재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 방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김하원이 아마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떠한 능력이 이렇게 점점점 키워지는, 랩을 만드는 어떠한 능력이 키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스케줄에 얽매이다 보니까,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얽매이는 것,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부응하며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이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재미도 흥미도 잃어간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에 얽매여야 될까? 어릴 때는 건강하기만 해주렴. 학생 때는 공부가 너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해. 어른이 되면 안정된 직장을 택해야지 등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도 벅찰 것이다. 이쯤 되니 김하온의 가사가 하나 떠오른다. 우리는 왜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키워드 or main. 주제 우리는 왜 우리 자체로 행복할 수 없는가? 아, 멋집니다. 주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자. 키워드 선택. 느낀 점. 학생들이 대부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 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공부를 하고 있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데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못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다. 아, 정말 이런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어떤 일을 나중에 이 일은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이 직업은 내가 한번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라고 찾았는데 내가 공부를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그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해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에 경영학과가 진로를 찾았습니다. 난 그 대학교 경영학과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 학교에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학교 갈 수가 없죠. 그 학과를 갈 수 없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만약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데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못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한 얘기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자, 아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내가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내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김하원이 깜지를 쓸 때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소진하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 소진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에너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습할 때 선생님 생각에는 공부를 하든 학습을 하든 내가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학습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겠죠. 그 학습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키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학습 방법은 내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습 방법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래퍼 김하온이 고등 래퍼에 나와서 우승하고 인기도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영상에서 래퍼 김하온이 했던 말 중에 기억 남는 말이 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다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라는 말이다. 이 생각으로 살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학교를 자퇴를 했다. 는 말을 듣고 안타까우면서도 대단하다고 느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승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만은 없구나. 겉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론 힘들어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나라도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나에게 공부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등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답을 찾아보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행복할까? 미래에도 행복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학습을 할 때, 래퍼로서 활동을 할 때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소진된다는 느낌이 들었겠죠. 이럴 때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가? 내가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키워드, 질문. 왜냐하면 나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 실천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찾아 실천하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질문을 하고 답을 찾다 보면 뭐가 늘어나겠죠? 어떤 능력이 키워지겠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답을 찾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무엇인가를 꺼내는 거죠. 행복할까요? 소진되는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직업은 학생이다. 학생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수업을 잘 듣지 않았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수업을 듣지만 지금은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김하온도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사회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섰다. 하지만 김하온은 재능이 있어서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고 하이어 뮤직이라는 소속사에 들어갔지만 꽉 찬 스케줄과 악플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팬이라는 버팀목을 잡고 버텨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재미와 웃음, 행복을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때문에 지나쳐 오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콘서트도 안 하고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한다. 나는 보통 하루를 집에서 보낸다. 어쩌면 지금이 바쁜 사회에 쉬는 시간일 것이다. 김하온이 얘기한 것처럼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들에게 피해를 줄 일이 줄어든 것이다. 자퇴를 해서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지금이 준비를 하고 잠시나마 스케줄이 없는 일종의 쉬는 시간인 것이다. 나도 평소에 공부를 잘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쉬는 시간 덕분에 자기 개발과 마음가짐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나도 김하온처럼 나의 꿈을 위해 여행해야겠다. 키워드.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준비이다. 사회에 나갈 준비와 마음의 준비가 이번 주제의 핵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제. 바쁜 사회에게 주어진 쉬는 시간.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이 친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있는 학생이 얘기했죠. 지금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소진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친구처럼 쉬어야죠. 이 친구 쉬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쉬면 여러분 잠시 내가 막 소진되고 있을 때 닳고 닳아서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쉬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충전되겠죠. 자, 이 친구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도 평소에 공부를 잘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니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에너지가 생겼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워야겠다는 에너지가 충전이 된 겁니다. 나는 이 쉬는 시간 덕분에 자기 개발 보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자기 개발. 마음가짐의 큰 변화. 내가 이제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나도 김하온처럼 나의 꿈을 위해 여행해야겠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소진되고 있는가? 내가 소진되고 있다는 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쁜 사회에게 주어지는 쉬는 시간. 이 생각하시. 여러분 편하게 쉬세요. 지금까지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느낌입니다. 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수리 영역, 수능 수리 영역에서 2등급,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한 달 후에 좀 숫자만 바꿔서 그 같은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형편없는 성적이 나온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 풀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 문제 풀이를 외워서 문제를 푼 거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어떠한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수리 나형. 보통 여러분 문과라는 그 이과 문과가 있는데, 자, 문과라는 학생들이 보통 보는 수학 시험이 수리 나형이고,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이 보는 의대나 공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는 수학을 수리 가형이라고 합니다. 수능에서. 보통 우리 수리 나형, 인문과, 뭐 경영학과, 법대, 문학과, 뭐 철학과, 역사학과 이러한 인문학을 하는 학생들이 보는 수학 시험이 수리 나형입니다. 보통 수리 나형에서 2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자, 5천 문제 유형을 익혀야 된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5천 문제 풀이를 외워서 풉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여튼 그걸 잘 외워서 2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도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 학습 방법은 소진인가요? 성장인가요? 당연히 소진인 거죠. 김하원이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친구들 다 대학 가긴 했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죠? 친구들한테 받은 느낌이, 그 친구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뭐였죠? 아, 아마 소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받았을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 전혀 못 받았던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부, 학습 방법을 좀 바꾸면, 깜지식으로 계속하면, 아까 김하원이 얘기했던 깜지는 에너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깜지를 할 때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소진된다는 느낌을 받겠죠. 김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깜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소진되어 있는 거죠. 지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습 방법을 좀 바꿔보면 깜지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풀이를 애우지 않고 그 풀이를 스스로 만드는 학습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2분만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이를 만들려면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를 만들려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풀이를 애우지 않고 기본 개념으로부터 풀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애운 적이 없으니까 잊어버릴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풀이를 애우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1시간에 한 문제밖에 못 풀었지만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50점만 맞았다면 이것은 소진인가요? 성장인가요? 생각해보죠. 자,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풀이를 만든다. 내 스스로 기본 개념, 풀이를 애우지 않고 기본 개념부터 스스로 풀이를 만든다는 얘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키워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아기가 의자 오를 때 그 영상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 아기는 풀이를 의자 올라가는 이 의자 위에 올라간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풀이를 애우지 않았습니다. 외웠습니까? 애우지 않았죠. 스스로 풀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든 풀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풀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실패한 원인, 이유를 반복하지 않는 다른 풀이를 만들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풀이를 알맞은 풀이를 만들었죠. 의자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학습도 똑같은 거죠. 의자 올라가기나 수학 문제 풀이나 영어 문제 풀이나 국어 문제 풀이나 과학 문제 풀이나 사회 문제 풀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아기가 올라가는 풀이를 스스로 만드는 학습으로 좀 바꿔봅시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키워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 아닐까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키워지면 바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사회든 과학이든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문제를 풀 때 풀이를 외워서 풀 것인지 아니면 기본 개념으로부터 풀이를 만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풀이를 외워서 풉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죠? 쉽죠? 금방 결과가 나오죠? 풀이를 만들어 힘듭니다.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풀이를 외워서 풀어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2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5천 문제 유형을 외워야 됩니다. 아마 하루 만에 거의 70% 이상 이 풀이를 잊어버릴 겁니다. 다시 외워야 되죠. 또 다시 외워야 됩니다. 또 다시 외워요. 숫자만 바꿔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의자 오를 때 풀이를 외워서 그 의자 올라가는 풀이를 외워서 한다면 아빠가 가르쳐 줄 겁니다. 야, 거기 의자 올라가는 게 목표니까 의자가 네가 올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거기다 발판을 올려놓고 뛰어 올라. 그럼 한 번에 뛰어 오를 수 있어. 아기가 이 풀이를 외워서 발판을 갖다 놓고 발판에서 뛰어 올라서 한 번에 성공합니다.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까요?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행복할까요? 그 아기 마지막에 그 의자 올라갔을 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과연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의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링크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내 마음 안의 느낌을 글로 표현해주세요. 그 느낌의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표현된 느낌과 키워드를 가지고 링크된 동영상의 주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진로 게시판에 느낌, 키워드, 주제를 작성해주세요.